어제 파월 의장은 FOMC 회의가 끝난 후에 금리 동결 발표 후에 양적 긴축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양적 완화와 양적 긴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깊이 학문적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본 정도는 알아두면 투자 생활에 경제 기본 지식을 쌓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회의에서 최근에 제기되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일축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하강 속도가 더디지만 더 이상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어요. 금리 인하를 위한 조건도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확대하면서 확실한 긴축 완화 시그널을 보냈습니다. 다만 금리 인하 지연에 따른 고금리 장기화는 시장에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연준은 FOMC 정례회의 결과 5.5%이던 기준금리 유지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6차례 연속 동결입니다. 5월 FOMC에서는 점도표, 연준 위원들의 향후 금리 전망을 나타내는 도표, 점도표가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시장의 시선은 당연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쏠렸었습니다. 파월 의장은 금리 인상 여부 질문에 다음 정책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은 작다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파월 의장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보다 시장에서 가장 우려했던 금리 인상 가능성을 원천 봉쇄했다는 점이에요. 그는 다음번 연준의 정책금리 변화 시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다면서 얼마나 오랫동안 현재 금리를 유지할 것인가 이것이 관건이라고 밝혔습니다. 금리 인하는 지연되고 있지만 철회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기본 시나리오입니다. 경제가 약화되거나 인플레이션이 낮아질 조짐이 보이면 연준은 바로 금리를 인하할 준비가 돼 있을 것입니다. 파월 의장은 지금까지 금리 인하는 물론 인상 가능성까지 테이블 위에 열어둔다는 원론적인 발언을 반복을 해왔지만 인상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밝힌 것이 이번이 처음이에요. 파월 의장은 기준금리 인하의 요건으로 지금까지 물가 목표 2%만을 내세웠는데 처음으로 고용시장 둔화까지 추가했습니다. 그는 노동시장이 예상과 달리 둔화하면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면서 다만 노동시장이 소수점 한 자리 수준의 변화가 아닌 상당히 유의미한 둔화여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발표한 양적 긴축 속도 조절도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준이 양적 긴축 속도 조절에 나서고 국제시장의 안정세를 보이면서 대형 기술주들 대거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6월부터 월 최대 국채 상환 규모를 기존 600억 달러에서 250억 달러로 낮추기로 해서 월가의 예상인 300억 달러보다도 더 줄었습니다. 이것은 시장 유동성 흡수를 줄이겠다는 것으로 채권금리 상승 압력을 줄이는 효과가 있어요. 대차 대조표 축소 작업인 양적 긴축은 다음 달부터 속도를 늦추는 것입니다. 이 양적 긴축, 이것은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와 모기지 담보증권 등을 만기가 도래했을 때 재매입하지 않고 연준의 장부에서 털어내는 방식의 통화긴축 정책 도구입니다. 여기서 참고로 양적 완화, 양적 긴축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봅시다. 양적 완화는 영어로 quantitative easing이라고 됩니다. quantitative easing, 그 이니셜을 따서 QE로 약칭합니다. quantitative easing의 이니셜 QE, 양적 완화예요. 양적 완화는 팬데믹 때 들어봤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 돈을 뿌리는 거. 중앙은행이 금리가 제로금리에 가까워서 더 이상 인하를 할 수가 없어요. 제로금리까지 왔으니까. 그럴 경우 금융시장의 경기 부양을 위해서 정부의 채권, 여러 금융자산을 매입해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거예요. 돈을 뿌리는 겁니다. 금리를 더 내릴 수 없는 상황에서 시중에 돈을 공급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양적 완화라고 합니다. 중앙은행이 다양한 자산을 사들여서 시중에 통화 공급을 늘리는 정책입니다. 중앙은행이 사들이는 자산은 국채, 공채, 주택저당증권, 회사채 다양합니다. 4년 전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경기가 침체하니까 미국과 유럽연합이 양적 완화 정책을 단행한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위축된 시장에 활기를 넣기 위해서 은행에서 돈을 뿌리는 정책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양적 완화 정책으로 시장에 돈이 많아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화폐 가치가 그만큼 하락하게 되죠. 돈이 흔하니까. 시장에 돈이 많아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 투자를 적극적으로 또 하게 됩니다. 그러니 주가가 오르는 효과가 또 있어요. 90년대 일본에서도 거품 경제가 붕괴한 후 일본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0% 수준까지로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디플레이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2001년부터 5년간 은행들이 보유한 장기 국채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양적 완화 정책을 동원해서 장기 금리를 끌어내렸습니다. 이번에는 양적 완화의 반대예요. 양적 긴축. 퀀터테이티브 타이트닝. 이징이 아니라 타이트닝이에요. 이니셜을 따서 QT, QE, QT 이렇게 합니다. 중앙은행이 매입한 채권의 만기가 다가왔을 때 재투자하지 않거나 보유하던 채권을 만기 전에 매각해서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는 거예요. 시중에 이 풀어진 돈을 계속 빨아들이는 겁니다. 양적 완화의 반대 개념입니다.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연준이 사용하는 주요 긴축 수단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늦춘다는 것입니다.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 긴축 정책의 효과 미미하다고 판단되면 반강제적으로 시장에 풀린 돈을 빨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경기가 과열됐을 때 시장의 돈을 은행으로 다시 돌려놓는 정책입니다. 양적 완화를 시행하게 되면 시장에 돈이 많아지고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물가가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과열된 시장에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중앙은행은 그동안 사들였던 채권들을 다시 돈으로 회수해서 시장에 풀어둔 돈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대차 대조표 축소로도 불립니다. 미국의 연준이 2022년 6월부터 코로나 발생으로 실시했던 양적 완화 정책을 거꾸로 되돌리는 양적 긴축 정책을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리 인하를 늦추는 대신 통화량 감소에 대해서는 다소 여유를 두겠다는 정책 결정으로 풀이됩니다. 대차 대조표 축소 속도를 6월부터 양적 긴축을 감속해서 시중의 유동성을 흡수하지 않겠다는 의미예요. 양적 긴축 규모가 줄면 그만큼 금리 상승 압력을 낮추는 효과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다시 하락을 했고 기준금리에 민감한 2년물 국채금리가 5%까지 넘었다가 다시 아래로 내려간 것입니다. 오늘도 10년 만기 미국 국채금리가 전장보다 2.2 베이시스 포인트 내린 4.569%를 기록했어요. 정책금리에 민감한 2년물은 6.4 베이시스 포인트 하락한 4.875%를 나타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금리가 올해 한두 차례 내려갈 것으로 예상을 했고 블룸버그는 연내 한 번 인하가 이뤄질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현재 연준이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0.25% 이상 인하할 확률 14.2%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번에 금리 동결했죠. 6월에도 인하할 확률이 거의 없어요. 14%니까. 8월에는 0.25% 이상 금리 인하 확률이 35.5%, 6월에 비해서 확 올라갔죠. 11월에는 인하 가능성이 68%, 점점 올라가고 있죠. 9월 인하 가능성도 약 56%예요. 그래서 올해 금리 인하 회수는 11월, 12월 중에 한 차례가 시장에서는 유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